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클럽 최욱입니다. 네, 정영진입니다. 네. 미미클럽. 네. 지금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시대는 앞서가는데 네. 순위는 한참 뒤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아니 원래 이렇게 네. 선구자들은 슬로우 쉽지 않은 스타트인가?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선도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아마 가장 현재 스코어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극복해내야죠. 그렇습니다. 10년 네. 후에는 반드시 1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 10년 후에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하여튼 자, 저희 방송 지금 용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SKT 직원분들이 또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불편해 죽겠습니다. 네. 얼굴을 봐도 누가 봐도 저 말단 두 직원은 억지로 네.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네, 외양간에서 네. 소처럼 네. 끌려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회 SKT와 함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얼마 안 남았네 진짜. 10회 이후에는 또 저희가 KT에서 함께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긴 KT도 좀 많이 하더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순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해서 네. 불금쇼 게시판에 네. 리플로 좀 달아주세요. 최욱 정영진이 또 하나를 뭔가 하더라. 기가 막히더라. 듣기만 해도 뭔가 유식해지는 기분이더라. 이걸 제가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불금쇼 게시판에 남기실 분들 불금쇼 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좀 안 남기고 계시다? 네, 이제 그분들이 좀 남기고 카페에도 좀 남기고 하면 네. 뭐야? 새롭게 또 뭐 하나 보네? 해서 또 듣고 그럼 쭉쭉 치고 올라가면 또 KT에서 연락 오고 그럼 또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널리 알려주셔서 이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퀴즈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댓글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댓글 남겨주실 때는 팟빵 댓글도 있겠습니다만 SKT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여기에 가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이번 회차 정답을 적어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뭐 네. 퀴즈 정답뿐만 아니라 네, 의견들, 우리 프로그램에 후기 같은 거 올려주셔도 네.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걸 잘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네,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간다고 봅니다. 네, 요때를 잘 누리셔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는. 네, 사람 많아진 다음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또 문재인 정부와 또 할 말 없으면 꼭 문재인 정부가 할 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제가 뭡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자리들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가장 각광받는 일자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분께 그러면 조언을 좀 얻으셔야 되겠군요. 실제로 이분이 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고 네. 포털 사이트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네. 연관 검색어에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확실합니까? 팩트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4차 산업 관련 국내 1인자라고 명함에 써오신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가열입니다. 오, 들었어 방금? SKT 직원. 네네. 저거하고 돈 받는 거예요. 월급 받고. 야, 나도 SKT 갈 걸 그랬어. 네.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박사님들 주로 모셨는데 오늘도 박사님이에요. 네. 걱정됩니다. 박사님들은 웃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박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짠 거예요? 웃기지 말자.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저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다 재밌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재미 포인트가 다른가 봐. 식자층들 다릅니다. 네. 구구단하면서 재미를 느낍니까 거기는? 주기율표 누가 빨리 외우나?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맥소 이런 거.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저 악벌 검증 안 해? 아 해야죠 이제. 오늘도 합니까? 네. 네. 근데 아까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건 팩트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일부 분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처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1인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과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몇몇 분들이 뭐 본인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다 네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제대로 말을 했는지는 우리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다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대표보다는 또 나온다. 아니, 지긋지긋해. 안철수 대표보다는 4차 네. 산업의 네. 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습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보다는 제가 더 공부할 시간이 많았겠죠. 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학 그렇죠. 어디 나왔습니까? 대학이요? 네. 이거 대학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저희 거예요? 학부부터 다 합니다. 네, 우리는 학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여기서 좀 가까운 대학인데요. 네. 여기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제가 이 형도 무리하네. 형, 내가 웃길게. 진짜. 샘나서 그래 나도. SKT 직원 오니까 열심히 하네. 요직원이 있어서 그래. 예, 저는 여기 강 건너에 중앙대학교라고. 중대. 예. 네, 중대. 무슨 과죠? 실망하는 눈빛인데요. 아니 과를 좀 예, 들어야 저는 됩니다.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이요? 예. 왜요?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예, 일단 여자 꼬시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행동과 예. 이 어떻게 보면 심리 이런 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선배님이나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한 30년 동안은 거의 30년은 좀 과하죠. 한 20년 동안은 그 말이 사실은 공연불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사실은 행동 경제학을 전공하신 네, 분인데 그렇죠. 그 밑바탕에는 보면 네. 심리학 이론이 다 있습니다. 지혁 씨. 그래서 네 그렇죠라니. 왜요? 누가 받았는데? 아담 스미스? 그래요? 이게 적절한 리액션입니다, 최욱 씨.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무리했네요. 네. 그러면 심리학 학부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것과 4차 산업혁명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럼 핵심이 뭘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결성. 그리고 그 연결성의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뭘까? 뭘 연결하려고 하냐? 사람의 욕망, 욕구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럼 뭘 지향하는 거냐? 어떠한 상품이나 어떤 요구를 갖다가 결국은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학 이 가장 저 밑바탕에 이 기술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욕구의 그렇죠. 연결. 그걸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욕구보다는 욕망이 적절한 것 같아요, 최욱 씨. 욕망의 유비쿼터스? 그렇게 표현하면 좋죠. 야 지금 푹 나왔다, 푹. 여직원 한 분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심리학 공부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는? 네. 저는 이제 그 석사는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회심리학. 예. 박사는 문화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전공은 됐고요. 학교를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같은 학교에서 다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예. 국내파. 그렇죠. 네. 최욱 씨 또 국내파 어때서? 국내파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번 주에 그 어디야? 박성원 박사님이요? 예, 어디셨죠 그분이? 그분은 하와이대에서. 하와이대. 예. 그렇게 그쵸. 무시하더라고 또 최욱 씨가. 거기 되게 본토 아니라고. 본토 아니라고요? 네. 거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미래학 연구하는 데는 네. 대표적인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막 옆에서 보는데 미안해갖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하와이는 괜찮은 겁니까? 이게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공에 어떤 교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간판 보고 이렇게 들어간 때는 좀 지났죠, 사실은. 언니 간판만 봐요. 너무 옛날식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어떤 사고가 4차 산업혁명에 못 미치는 사고군요. 제가 3차에도 못 미쳐. 3차도 못 미쳐. 3차는 3차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2차 정도 적반하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이 심리,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미래 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말씀을 예.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결국 또 오늘 일자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한국고용정보원에 계시죠 지금? 네, 고용정보원에 있습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이제 미래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 보통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좀 너무 두루뭉술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최욱 씨 같은 연예인들 있죠? 아, 연예인이세요? 이게 제가 원래 이 연예 프로를 잘 많이 안 보니까. 연예 프로에는 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야, 이거 세게 들어. 잠깐만. 이거 참니? 와, 나 세게 들어보네. 와, 이 박사 프리미엄 믿고 너무 그렇게 들어오면 가만 안 둡니다. 아니, 뭘 가만두지 않으시다니까. 고용정보원에 아는 애 있다니까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SKT 직원분들이 네. 박사님한테 최욱 씨가 예. 좀 무례하게 공격하면 너무- 농담이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와, 일격을 가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최욱 씨 같은 연예인, 그러니까 최욱 뭐 유재석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좋아, 얘 좋아. 유재석 씨는 같은 급은 아니죠, 사실은. 야, 진짜 기분 나쁘다 나. 최욱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 예. 유재석 씨가 4차 산업혁명으로 웃길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파업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예. 예, 하여튼 뭐 이런 예. 분들, 연예인 분들도 예, 예. 인공지능이나 로봇 네. 등으로 네. 대체가 가능합니까? 가장 대체가 되기 어렵죠. 어려워요? 네, 가장 대체가 되기 그럼 어렵죠. 거의 죽을 때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네. 과연 그 인공지능이나 네. 로봇이 대체하는 게 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 네. 결국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반복되고 네. 규칙을 만들어서 네. 적용을 루틴 하는데 태스크? 그렇죠. 이게 사전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상식 아닙니까? 네. 상식이 있어요. 루틴인데. 네. 예. 이 방송 많이 하셔갖고 아마.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하면 네. 이러한 연애나 예능은 사실은 루틴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되게 재미가 없죠. 루틴해요, 지금. 이거는 맨날 또 해요. 그 정도요? 아니 그러니까 순위가 저 밑에 있죠. 아니 맨날 가수 얘기할 때는 녹색지대랑 육각수만 얘기하고요. 아니 거의 저랑 비슷한 세대네요. 그런 예. 웃기는 패턴이 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네. 왜 대체가 안 되냐를 잘 보면 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읽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때마다 되는데요. 웃기던데. 예. 내가 바본가? 아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네. 프로그래밍을 미리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그렇게 그 상황에서 다른 멘트를 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까. 그거를 갖다가 다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프로그래밍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 놔봐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만큼의 것들이 또 작동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나 된다는 박사님 거죠. 이거 저 반박해도 됩니까? 세게 반박하세요. 세게 반박해요? 네. 네. 인격적 모독 인정합니다. 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나 네. 봐요. 아니 네. 저는 충분히 네. 이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언제 사람들이 웃는지를 네네. 어쨌든 인공지능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패턴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웃는지 이게 네네네. 이제 몇 개 정도 되는 데이터로 하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네네. 왜냐면 너무 뻔하니까. 근데 네네. 정말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들의 모든 그 웃음 포인트들을 이 네네. 친구가 다 공부를 했다고 쳐.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네네네. 그러면 어떤 애드립 같은 게 나왔을 때 그에 가장 최적화된 웃음을 네. 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네. 우리 박사님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 연예인은 대체 불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네.
이런 웃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대체 불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거든요. 네. 인간적 그렇죠. 떠나서. 인간적 매력, 인간성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거지 모두께서 대체 불가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인간성 그 부분은 일단은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인간에 대한 뭐 호기심이라든지 또 한 번만 더 물 것 같은데. 자존심 많이 상했어.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학사한테 무시당해서 자존심 상하셨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연예인은 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웃음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연예계에 계신 그 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왔나 웃음 코드를 갖다 막 이렇게 모여서 짜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짜내는 것들도 사실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DB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 맥락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DB를 갖고 와서 본인들이 이런 콘티를 짤 때 그럴 때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가서 연기를 하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 있죠. 저는 대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시나리오 작가.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범죄도시가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대박 났죠. 그걸 이제 제가 봤는데, 야 이거는 정말 그 클리셰 집합체다.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 내용들, 유머 코드 그걸 짜깁기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 정도 시나리오는 컴퓨터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욱 씨가 지금 이제 클리셰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클리셰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배웠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같이 방송 오래 하니까 이 문제는 문제다. 얼핏 들으면 이 영화에 관심 많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1년 2개월 전에 우리가 영화 평론가 하나 초대해갖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배운 단어가 클리셰랑 미장센이에요. 영화 얘기하면 무조건 그 얘기만 해. 클리셰 덩어리더라고요. 미장센도 아주 많이 봤던 그런 이 문제네. 어떻습니까, 제 의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같은 어떤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작가들이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뭐 팩트도 수집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기존의 것들을 다 살펴보는데 똑같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이렇게 피팅률이 높은 것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와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창조하는 걸 불어넣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는 아마도 저쪽 어디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거기에 또 이렇게 창의적인 걸 불어넣으면 그 작가는 저는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하고 자꾸 이런 뭐 인공지능 로봇의 기계를 서로 간에 있어서의 대체 관계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기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2% 거기에 의해서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건 활용을 하는 거고 인간들이 거기에 이제 영혼을 불어넣는 거죠. 사실은 작가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 전부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걸 좀 갑자기 좀 여쭤봐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최욱 씨가 처음에 여쭤봤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양, 숫자 줄어듭니까 이거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술이 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럼 내 일자리 어떻게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닐까? 나 이제 그냥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그 생산성이 매우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들. 새로운 수요들.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이런 뭐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었지만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 점점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일자리를 갖다 어떻게 보면 창출하는 면들도 있고 또 그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해서 뭐 새롭게 이제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간의 경제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일자리는 사실은 늘어왔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과도하게 오랜 시간 일을 한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예를 들면 조금 뜨면 겹치 방송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잘하시네. 그렇죠. 잠깐 뜨면 이제 그러면 훅 가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소진이 되고 첫 번째는 손이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이디어도 빈곤해. 그렇지. 그래 쫓아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틴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는데 사실 적정한 수준의 부분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는 연예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 송혜 선생님 지금 몇십 년째 하시는데 맨날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걸로 지금 60년째 버티고 계시는데 그 다른 거 없이. 그분은 여러 프로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나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팟캐스트 6개 하는데. 이러다 사라지겠네. 하나만 골라 빨리. 알겠습니다.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어디선가는 그렇죠. 될 것이다. 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뭔지 대충 감이 옵니까 혹시? 우리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 사회하고 10년 전, 20년 전 사회하고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지금 앞으로의 10년 후를 보려고 하면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을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5년 후를 보고 싶으면 10년 전을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게 뭘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하는 어떤 잡들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고 다듬는 그런 작업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까지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사람들이 원하는 상황에 접목시키는 거.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내가 북극 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 뭘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 더 빨라집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좀 더뎌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다양하게 보죠.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를 뭘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의 변화 아닐까요? 그 기준 난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르게 변했다고 느리게 변했다를.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집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도. 용량, 속도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우리 삶이 빨리 변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을 걸어서 가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한다든가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게 빠른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변화가 빠르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항목들이 많아지면 빠른 건지 아니면 변화의 뭐 질이 현격하게 바뀐 빠른 건지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 느리다는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예로다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기억나시잖아요. 저축의 날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계속 그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ATM 기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예쁜 언니들도 못 보게 됐잖아요. 그 젠더 감수성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젠더 감수성이야 이게? 우리 친구가 요즘 페미니스트 됐거든요. 나 그런 건 못 견뎌요.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요한 건 여기 변화 속도니까 일단 속도를. 하여튼 은행 창구직으로 못 만난다. 못 만나게 됐잖아요. 못 만나고 있고 지금은 굳이 또 가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런 은행 거래를 하는 방식이 지속되는 그 기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점점 이런 그 단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구가 10년이었다면 ATM은 3년 그다음에 이 모바일은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좀 빠르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우리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게 일률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동일하다고 네.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한 분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그러해 왔다면 네네. 앞으로는 좀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저희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그러니까 세탁기를 우리가 지난 한 60년 동안 써왔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 똑같은 거의 뭐 크게 변화 없는 세탁기. 네. 그건 에어컨도 뭐 버튼 좀 뭐 많아지고 갑자기 뭐 미세한 바람 나고 이 정도지만 네. 기본적인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냉장고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모바일 쪽은 SKT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좀 속도가 더딘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도 다 모바일 SKT랑 연결이 또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흐뭇하게 또 우리 부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네. 일자리 노동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AI 때문에 이 노동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기사가 된 겁니다. 사실 한 600명 정도를 내보내고 트레이더들, 그리고 한 2명 정도 IT 기술자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접목되는 것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접목되고 있는 데 중에 하나는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상담원 텔레마케터들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응대하는 다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다라는 건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사실 가장 취약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도 한 몇십 명 내보내고 한 2~5명으로 또 대체 가능할까요? 직무에 따라 사실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4차 산업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대체는 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죠. 대체가 안 되려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스케줄이 그러니까 다 다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연구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CNN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BC나 이런 거를 이제 틀어놓기도 해요. 아침에 CNN, BBC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사대주의 아닙니까? 정보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저도 이게 YTN도 틀어놓는데 YTN은 주로 이제 사건 사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 보면 CNN이 빨라요. 조금 빠릅니다. 근데 기술지향적인 게 BBC나 CNN이 조금 빠르고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뉴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중심, 정치적인 뉴스 중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여자친구 오면 얼른 CNN으로 돌려놓거든요. 그렇죠. 나오니? 뻥 좀 치지 마요, 혹시. 뻥을 자꾸 웃기려고 그래 요즘에. 근데 이렇게 출연하시면 출연료는 신고합니까? 회사에? 저희들도 뭐 출연료를 주면 신고를 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지금은 이제 휴가를 내고 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 내부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자체가 많이 까다로우면 출연료를 안 드릴게요. 뭐 본인이 주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3개 나오시네. 굉장히 까칠해 자기한테. 자 그러면 우리보다 굉장히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준비하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 예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미국의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른바 기술 선진국들의 여러 사례들 같은 거. 사례들이요? 테슬라 아닐까요? 테슬라도 뭐 대표적이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만 알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X 우주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또 이렇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쪽에 원래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또 이렇게 그쪽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땅굴을 파고 있어요. 테슬라가요? 예. 그러니까 땅굴을 터널. 예, 터널을 결국 땅굴이 터널이잖아요. 네. 예. 거기를 통해서 이제 네. 워낙에 이 도시들이 네. 그러니까 교통이 막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튜브 같은 거 튜브를 활용해서 네네. 이제 운송수단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뭐 하던 회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에너지 쪽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쪽에 앨런 발전했던 머스크. 앨런 머스크 말 그 아이언맨의 모델. 몰라 임마. 그런 쪽도 있고요. 사실 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아디다스. 아디다스. 예. 아디다스는 네. 뭐야? 거기 그 아디다스 보면 거기 사실 세계적인 이 스포츠 용품 회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인건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네. 인도네시아 뭐 이런. 예,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 리쇼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런 표현 쓰면 좀 싫어하시잖아요. 저 최욱 씨 무시하지 마. 최욱 씨 제일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단어가 그. 영어 잘해요. What can I do for you? 좀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영어는 왜 나와? 예스 나와야지.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다가 접근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쪽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소비자의 욕구를 빨리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물류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본사를 다시 옮겨오고 있어요, 독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자인이 접목돼서 이제 스피드 팩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뭐 출시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결성이 되게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 요구들을 바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제품에 출시하는데 이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보여집니다. 더 보충 말씀드리면 아디다스 공장은 최욱 씨가 만약에 이제 운동화 아디다스 뭐 하나 사고 싶잖아요. 디자인을 선택을 해요. 나 여기는 발등 쪽은 좀 빨갛게 좀 뭐 하나 좀 해주고 발 뒤쪽은 좀 파랗게 해서 뭐 어버이연합 좀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운동화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욕망이 아디다스라는 그 글로벌 기업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어서 자기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알았어 임마. 뭐 잘난 척하고 있어. 임마 2번 했단다 오늘. 3번까지만 해라.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없지.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가 해서 다시 본고로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거봐 몰랐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빠져서 내가 짚어드린 거예요. 요 얘기가 아까 빠졌거든요. 왜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아주 근본적인 요인인데 그걸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방송 천재로서. 이건 인공지능은 못합니다. 이게 빠진 부분 메우는 거.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를 들면 아마존이나 뭐 IBM 이런 데도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사실 그 아마존고라고 해서 아마존고? 그래서 거의 뭐 무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무인 편의점 같은 거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지금도 얼마든지 구현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RFID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그냥 태그만 하면 그냥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요새도 무인 계산.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굳이 앞에서 캐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 8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매장들 유지하고 관련한 큰 데들은 근데 거기는 뭐 2-3명이 그냥 있고 실제 이런 뭐 물류나 이런 것도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의 전시는 무인 모텔이에요. 정영 씨 단골이 많죠. 유성 쪽에 굉장히 무인 모텔. 무인 모텔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저 아저씨 키 받아가요 이렇게 또 부릅니다. 칫솔 받아가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칫솔 받아가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모텔인 줄 알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주차할 때부터 약간 다르잖아요. 주차하고 딱 들어가면 이게 화면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치 스크린 등으로 방을 고릅니다. 이 방 사진들이 쭉 있으니까 503은 좋은데? 그래서 딱 503을 누르고 간단 말이에요. 503 무슨 뭐 강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면회 갑니까? 누르면 이제 뭐가
난 당연히 올라가면 알아서 문이 열려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문 딱 그 선택하면 다음에 바로 그 어두컴컴한 문 같은 게 하나 갑자기 확 열리면서 네. 아저씨가 나와서 키 여기 있다고 돈 달라고. 나 무인 테리인 게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인화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네.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 정확히 보면 사실 사람들이 난감한 상황, 네. 사람들이 힘든 상황. 그거를 예, 그거를 갖다 사실은 기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엔 이제 호텔이라는 그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이제 잘 보면 위험한데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로봇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그 대형 마트가 몇 개 있잖아요. 월마트도 있고 뭐 그렇죠.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크로거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 아마 식료품에 아마 좀 더 특화된 데인데 거길 가니까 계산을 해주는 캐셔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물건이 옆으로 던지면 그걸 봉지에 담아주는 분이 또 계세요. 네. 난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봉지 담는 건 내가 해도 되는데 굳이 한 분을 더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어떤 인간미 따뜻함 같은 게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런 뭐 인간미나 이런 건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바뀌겠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네네. 접근을 하는 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니면 좀 세밀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줘서 차별점을 두려는 데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하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딱 줄 서 갖고 이렇게 주문하고 그것도 주문도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패스트푸드의 기본적인 거는 도입을 하는데 네. 직접 그 주문만 하고 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서브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떠한 경영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해서 되게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는 높이는데 또 이제 다른 고객의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잡아서 그걸 비즈니스화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네. 우리가 살펴봤고 네. 그와 반해 우리나라 실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근에 이런 관심은 매우 크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2000년대 들어서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여기 이제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SK 이런 텔레콤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 뭐 IT, 네트워크 이런 쪽이 그나마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뭐 드론이니 뭐 이런 분야도 조금 좀 낮고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기술력이 낮다라고 생각했었던 중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요? 드론 같은 경우에 자존심 상하네. 많이 자존심 상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써요. 그죠? 검색해 보면 구글에서도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현실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군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걸 또 메우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 30조 들여서 뭐 창업 지원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예전에 그 2000년에 있었던 초반에 그 버블 IT 버블 뭐 그런 것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물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줄 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어디에 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방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검증을 하면서 단계별로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실은 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되 거기서 이제 싹을 보고서 여기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 그런데 이제 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다 똑같이 맨날 이렇게 주게 되면 곤란한 거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를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다 가게 되면 충분히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발전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한 5, 60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부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뭐 2부 넘어가도 2부 있으면 2부에도 같이 얘기 나누시죠. 자, 2부는 놀라운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인간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인간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진실과 거짓을 좀 밝혀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미래의 노동에 대한 진실과 오해 팩트 큐 시간입니다. 팩트 큐. 네. 자, 일단 뭐 노동계층이 변하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궁금하지만 노동의 계층 요것도 좀 변화가 있을지 우리 박사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기술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똑같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갖다가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그 우려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간에 애매모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하는 분들이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근데 하는 일들을 보면 좀 단순한 일들, 반복적인 일들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술, 프로그램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층으로다가 이렇게 좀 몰락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중간층은 이렇게 좀 텅 비게 되고 양극화가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의료법 같은 경우 매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수술이라는 게 뇌수술처럼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것도 있지만 손가락 찢어져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문의 과정까지 밟으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고 좀 그런 영역들은 준 의사의 영역으로다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방향으로 좀 전문가에서도 전문가는 더 전문적으로 가고 전문가들이 그동안 하고 있지만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것들은 이런 중간층들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중간층의 일자리도 유지가 되면서 생산성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렸
듯이 기술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하면 수요가 또 더 창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네. 면허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한 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보린 하나 파는데 네네. 그 오랜 기간 약사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나눠라. 거죠. 세분화시켜라. 그렇죠. 세분화시켜서 준 전문가들한테도 그런 영역들을 갖다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 좀 찢어진 거 얘는 이거 조만간 로봇 팔들이 다 수술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간단한 수술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겠죠. 그냥 로봇이 하는 건 아니겠죠.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로봇의 그런 기술들을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준 전문가들이 수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된다. 그렇죠. 오퍼레이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역들을 사실은 지금은 무조건 의사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역들 이제 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준 전문가들이 결합이 돼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불편한 얘기가 그럴 수 되겠군요.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분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너무 오랜 시간 진료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더 고급의 진료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더 전문적인 일을 하시면서 조금 더 거기에는 높은 그런 그분들의 의술에 따라서 그 대가를 갖다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근데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뭐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가 될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아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간이 정말 텅 비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런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생긴 가치들을 좀 같이 나눌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자들이 하자라는 게 아니고 기술을 만들어서 제품이나 상품을 팔려면 그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 수요를 갖다가 만들자라는 데서 나온 게 기본소득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돈만 받고 그냥 활동하지 않게 되면 점점 수동적이 되잖아요. 왜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도 방학 때 되면 그냥 놀기만 하면 멍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있게 되면 이 창의성도 떨어지고 되게 수동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본소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같이 좀 제공해주는 기본 노동도 함께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심리를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사심리 이런 것도 하셨을 테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두려움 쪽이 큽니까? 희망 쪽이 큽니까? 그 부분이 겹쳐 있는데 사실은 두려움과 희망이 겹쳐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우울한 면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촛불을 계기로 해서 일면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나 희망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렇게 우울한 면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라고 해서 20년 전 기억나시죠? 저희들 매우 춥고 배고팠잖아요. 그때.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최욱 씨는 잘 살았어요? 왜 이렇게?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춥고 배고팠죠. 그나마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군대 연장한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 시절 왜냐하면 나가면 아저씨 면제 아니에요? 저 면제 아니고요. 해군 사관생도 이렇게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생도를. 해군 사관생도를 가르치셨다고요? 예. 제 군대를 생도들 가르치는 그런 교수요원으로. 조교가 아니라 제 교수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요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교는 장교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ROTC. ROTC가 아니라 이제 학사 장교였죠. 그게 학사 장교가 ROTC 아니에요? ROTC가 학사 장교. 좀 이렇게 되는 길이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 ROTC는 그 학교 다닐 때 왜 군사훈련 같은 거 받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걔네가 조금 짧습니다. 근데 이 학사 장교는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봐서 그래서 장교로 가는 3사관 학교?
삼사관학교는 아니고? 또 다른 거고요. 최욱 씨, 너 아이고 군대 안 갔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몰라요? 어디 다른 나라에 있다 오신 것 같아요. 이 군대 의혹 한번 제기해야 되겠는데 맨날 자기 뭐 최전방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명확하게 뭐 명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좀 어쨌든 다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복무 연장했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IMF. 예. 네. 그때 이제 보면 우리가 한참 성장을 하다가 꺾였었잖아요. 네, 그때 네, 네. 뭐 국가부도가 날 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많이 꺾이면서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되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창출력도 낮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에 96년도, 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을 설립하는데 되게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만 대학 갔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설립도 네. 쉬워지고 네.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대학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학력 대학 졸업자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누적된 게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점점 이렇게 일자리 잡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배경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젊은층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는 네.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같이 전 세대가 같이 어려운 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남들 따라가는 길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네. 아 그렇죠. 네. 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 네. 최욱 씨가 아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네네네.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심이 네. 가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뭐 천연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세계적인 경제적인 대국이 된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에너지가 있다라고 봐요. 예, 그게 유전자로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걸 더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보면 혁신성, 혁신 기술을 매우 이렇게 기회를 주고 열린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안전망이 또 깔려 있어요. 도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안전망들은 깔려져 있는 거죠. 애들 보러 놀라 그러면서 맨 땅에서 놀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모래밭에서 애들이 놀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안전망들을 우리가 좀 갖춰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도전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고 우리가 훨씬 더 혁신적으로 페이스북을 넘어서는 것들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도 있고. 네.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행 잘하지? 야, 진행 죽인다. 아니, 거기서 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옛날 패러다임으로 가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하면 저 공부도 안 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안에서 창조적인 무언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최욱 씨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 따라다니는 사람요? 연예인이니까. 아니 저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 이제 채권자나 뭐 따라다니겠지. 누가 따라다니니까.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어떻게 퀴즈를 한번 좀 내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께 희망 한번 드려야죠. 네. 네, 저희가 네. 선물이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거는 진짜 괜찮네. 대기업이랑 하기 이런 건 좋다. 이런 거 좋긴 좋아. 그러니까 우린 줘봐야 뭐 맨날 네. 어디서 저 협찬 들어온 저 네. 마카산삼 이런 거 한 봉씩. 마카산삼이 어때서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드리는 선물은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네. 자, 선물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미니 누구. 누구가 뭐죠? 인공지능 스피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누구나 탐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 최욱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우가 멜론 좀 틀어줘. 이러면 바로 나오죠. 거기 스피커로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전화도 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네, 그리고 웨어러블 스피커. 또 스피커야? 여기 뭐 스피커 맞나요? 웨어러블 스피커. 웨어러블 네. 저 헤드셋 같은 거 아니에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것도 손의 자유를 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네. 탐나는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공짜 커피. 아, 이거 너무 좋죠. 네. 네. 자. 이 모든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네.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맞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고요. 보통 이제 해안가에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직역하면 이제 대충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장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글자. 유턴 아닙니까? 유턴? 유턴? 그런 느낌이죠. 유턴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느낌이죠. 예, 유턴. 네. 네. 자, 공장들이 다시 유턴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내음절 맞습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내음절이죠. 아, 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4회차 소개글에 가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고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이 검색하면 나오겠죠, 블로그. 나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인사이트가 뭐예요? 뭐 직관 뭐 이런 거. 찰 뭐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영어 뜻은 뭐 민병철이야? 그걸 왜 해석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영어 얘기만 하면 맨날 민병철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이 인사이트라는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면 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우리의 블로그 이름인 거예요? 인사이트냐고? 네. 아마 SK텔레콤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는 그 블로그일 네.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저씨? 아 진짜 서운하네.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나. 팟캐스트계의 로버트 할리입니다, 내가. 그러셨군요. 로버트. 네. 자,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가셔서 미미클럽 4회차 소개글에 가셔서 정답 응모해 주시면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웨어러블 스피커 또 커피까지 스타벅스 커피. 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스타벅스 좋아해요? 아 여성들이 좋아해요. 이거 젠더 감수성. 뭘 젠더입니까? 아니 취향 감수성이죠. 남자들은 안 좋아합니까 이거? 남자들은 안 좋아해요. 아 스타벅스를? 네. 남자들은 그거 좋아해요. 뭐 백다방. 아 네. 정확합니다. 이건 데이터인데 왜 그거를 젠더로 엮어요? 네. 자, 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웨어러블 스피커 등이 걸려 있는 퀴즈 정답 많이 달아 주시고요. 자, 이제 뭘 좀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면 좋을까요? 소비 문제도 좀 여쭤보면 그렇죠. 좋을까요? 이 소비의 패턴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미래를 좀 한번 그려주실까요? 뭐 이게 미래라는 게 사실 다양한 미래가 펼쳐지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시간에 네.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이런 네. 얘기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처분 소득 아니 정도는 뭐 대단한 얘기하셨다고 정말. 무시하고 그러세요. 어쨌든 쓸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얘기죠. 그래서 네. 쓸 돈이 많아지면 점점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환원이 돼서 네. 점점 더 이렇게 생산성도 또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갑자기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네. 무조건 돈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욱이 진짜 요즘 돈 벌어도 돈 안 써요. 예. 처음 만났던 3년 전보다 예. 5배는 더 버는 것 같은데 예. 돈을 안 써요. 아니 뭘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그러면서 나한테 미니멀리즘 하면서 예. 돈을 안 써요 얘는. 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 구두쇠들은? 쥐어 짜야 되나요? 세금으로 어떻게 털어버려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군요. 있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를 통해서도 털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 소비라는 거는 네. 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1차 방정식으로다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배우분은 돈이 가장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공사할 때 이럴 때 가장 연기가 잘 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도 사실은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놈이 더 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성이 올라가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소비의 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필수재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먹어야 되는 거나 옷을 걸치고 다녀야 되거나 뭐 집이 필요로 하거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쓰지만 그 위에 이제 다른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정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소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시대가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편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의 질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나 뭐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 편안하게 해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기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약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데 지금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질 높은 이제는 배고픔의 단계에서는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질 높은 그러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지금처럼 뭐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출근해서 해 지고 나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걸 계속 만들어가는 건 오랜 시간 투여하면 되지만 목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그러려고 하면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고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가야 되고 또 그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부분은 새로운 젊은 세대들한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우리는 보통 보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일령의 관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합격했어 그러면 갑자기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준비가 덜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적응하는 시간들도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하라 그러면 0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든 분들한테는 점점 일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고 본인의 삶도 찾고 다른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도 찾을 수 있는 시간들도 주고 그 시간에 남는 시간들을 또 젊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고 창의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사회가 인간미도 나고 이런 좀 통합된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의지, 그렇죠. 정책 방향 이런 것의 문제라는 거군요. 결국은 기술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인간이죠. 누가 그러면 그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하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네요. 진행 중이지? 오늘은 이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술의 발전이 결국 뭐 특정 자본이나 특정 기업이나 누군가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런 기술이 돼야 된다. 결국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시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오해하고 있다거나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 좀 하나 바로 잡아주실 게 있다면.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은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활용하는 거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네. 또 귀찮아하고.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을 네. 즐기고 활용하고 네. 즐기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교육이 중요하다, 새롭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네네. 또 애들 코딩을 그냥 암기시키더라고요. 아, 요즘 많아요. 이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가장 역행하는 거야. 가장 반대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고의 전환. 예. 이유. 발상의 전환. 네. 예. 이게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본으로 돌아가자.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네. 거기에 귀찮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그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즐겁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네. 그 SKT에 보면 네. 거기에 눈치는 있구만 사람이. 사람이 눈치가 있네. 공간을 미리 뭐 퓨처 랩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그런 데들을 갖다 가보시면 좋고 사회성이 있어. 아주 공부만 한 박사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네. 그런 것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접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가시면 1층과 2층에 아주 화려한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사회성이 발달한 우리 박가열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방송은 SK텔레콤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 팟캐스트, 팟빵, 몸팟,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정말 많이 한다. 미미클럽을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각자 편하신 채널 통해서 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중 나왔던 퀴즈 꼭 잊지 마시고 댓글 다시면 정말 많은 상품들이 쏟아진다는 거 네.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로 들어와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